네, 차량팀을 위한 기초 화성학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메이저 스케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볼 텐데요. 이 메이저 스케일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음악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부르는 찬양팀이 부르는 찬양은 단조로 연주하는 경우가 10분의 1도 안 되죠. 거의 다 장조, 메이저의 곡을 연주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거의 모든 음악은 다 메이저 스케일 안에 국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CCM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배 때 부르는 음악은 전문가를 위한 음악이 아니고 모든 회중이 같이 부르는 그런 쉬운 음악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기초적인 메이저 스케일 안에서 거의 90% 이상이 끝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찬양팀을 위한 이 화성학 수업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수준이고 또 구구단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요. 찬양팀을 사명감으로 감당하시는 분들은 이 공부를 사명감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에이,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전문적인 찬양팀이 되기 위해서 반복 시청하시면서 같이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메이저 스케일은 뭐냐면 한국말로 하면 장음계가 되겠습니다. 장음계가 있으면 단음계도 있습니다. 단음계는 마이너 스케일일 텐데 이 단음계 관련해서는 조금 더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 기초화성학 시간에는 다루지 않습니다. 메이저 스케일만 앞으로 몇 주간 공부할 텐데요. 메이저 스케일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이 메이저라는 말에서는 어떤 규칙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 메이저라는 거는 어떤 규칙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고, 이 스케일이라는 단어는 형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스케일이라는 건 뭐냐면 음을 이렇게 펼쳐서 나열한다는 뜻이거든요. 음을 펼쳐서 나열하는 것을 스케일이라고 한다면 음을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것은 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코드가 있을 수 있고 메이저 스케일이 있을 수 있는데, 메이저 스케일은 한 기준음으로부터 쭉 쌓아 올리는 나열하는, 순차적으로 나열하는 것을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열하느냐? 메이저라는 규칙으로 나열을 하는 거예요. 메이저라는 규칙은 3도와 4도를 반응 관계로 만드는 규칙입니다. 어떤 규칙이냐? 3도와 4도 그리고 7도와 8도를 반음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전부 온음으로 만들어주는 게 이 메이저의 규칙입니다. 무슨 말이신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예를 들어 드리면 금방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C 메이저 스케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C 메이저 스케일은 C가 도잖아요. 그렇죠? C가 도죠.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도, 레, 미, 파, 솔, 라, 시, 그리고 도가 있죠. 이거는 이태리어죠. 이거 솔라, 이거는 시가 아니고 T입니다. 사실 발음은. 이건 이태리 말이고, 한글로 표현할 때는 다, 라, 마, 아, 사, 가, 나. 한글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가 앞으로 주로 사용하게 될 영어는 여기 가가 있죠. 여기가 A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C가 되고, 죄송합니다. B가 되고, C, D, E, F, G. 이렇게 음이 되죠. 그래서 C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하면 뭐냐면, C가 도니까 도부터 음계를 그려라 이런 뜻입니다. 어디까지 그리냐면
다시 도가 나올 때까지 음계를 쌓아 올리는 겁니다. C 메이저 스케일을. 그런데 어떤 규칙으로 쌓아 올리느냐? 세 번째 음과 네 번째 사음을 반음으로 만들고 7번과 8번을 반음으로 만드는 거죠. 반음이 뭐고 온음이 무엇인가? 이거는 다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피아노 건반에서 이게 도죠. 도와 바로 인접한 이 도샵, 요건 반음 관계고 한 칸 건너뛴 거는 오는 관계입니다. 도샵에서 본다면 도와 레는 반음이고 한 칸 더 건너뛴 D샵, 레샵은 오는 관계죠. 그래서 피아노 건반에서 이웃한 음이 반음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C 메이저 스케일을 그린다면 C가 1도가 되겠죠. 한글로 적게 아라비아 숫자로 적겠습니다. 그러면 2도는 레가 됩니다. 그런데 도와 레가 온음인가요? 반음인가요? 도와 레는 온음 관계에 있죠. 왜냐면 피아노 건반이 한 칸 건너뛰어서 있으니까. 그 다음 레와 미는 3도죠. 역시 온음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이제 여기가 중요하죠. 왜냐면 우리는 3도와 4도를 반음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파는 어떻습니까? 예. 파는 그려보니까 미와 파 사이는 반음 관계가 성립되죠. 그리고 솔 그려보면 파와 솔 사이도 온음 관계니까 그냥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그 다음 6도는 라가 될 텐데 솔에서 라까지도 오는 관계에 그냥 놔두면 되죠. 7도는 시가 되는데 역시 여기도 오는 관계니까 그냥 두면 되고 그 다음 도가 8도가 되는데 우리는 반음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규칙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반음이 형성되니까 C 메이저 스케일은 C라는 음정부터 C까지 칸칸이 그냥 음표를 그려주면 그 자체가 C 메이저 스케일이 되는 겁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를 그려주면 그게 C 메이저 스케일이 되는 거죠. 잘 이해가 안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엔 G 메이저 스케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밑에다가 G 메이저 스케일을 한번 그려보면요. G 메이저 스케일을 그려보면 방법은 G니까 G는 솔이죠. 다라마바 사, 도레미파 솔, C, D, E, F, G 솔부터 다음 솔까지 음을 그릴 건데 편의상 일단 요 칸칸이 스케일을 다 그려놓으세요. 이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1번 다 그려놓고 그러면 얘가 1도, 2도, 3도, 4도, 7도, 8도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빨간색 펜을 가지고 3도와 4도 사이를 이렇게 V자로 연결하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반음이라는 뜻이에요. 나머지는 다 온음입니다. 온음은 보통 이렇게 표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솔과 라 사이는 온음이죠. 그냥 놔두면 됩니다. 라와 시 사이도 온음이죠. 그냥 두면 됩니다. 시와 도 사이도 반음이죠. 그냥 두면 됩니다. 운이 좋네요. 도와 레 사이도 온음입니다. 레와 미 사이도 온음입니다. 미와 파 사이는 어떻죠? 온음이 되어야 메이저 스케일인데 미와 파 사이는 반음 관계에 있잖아요. 그럼 한 칸 벌려줘야 되죠. 얘를 만약에 이렇게 프레스를 달아서 내린다고 생각하면 이 음이 온음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얘가 내리면 이 앞에 있는 게 연쇄적으로 다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내리면 안 되고 얘를 올려줘야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미와 파가 아니라 미와 파샵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에? G 메이저 스케일에. C 메이저 스케일에서는 미와 파가 맞았어요. 왜냐면 미파가 3, 4번 음이니까
우연찮게 반응 관계가 떨어졌었죠. 그런데 G 메이저 스케일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임시표를 하나 이렇게 샵을 붙여줘요. 파샵으로 올라갔더니 파샵과 솔은 반응 관계가 형성돼서 7, 8도의 규칙, 반응 규칙을 완성해 줬죠. 그래서 G 메이저 스케일은 뭐냐? 결과적으로 솔부터 솔까지 음계를 그리고 3, 4도와 7, 8도를 반응 관계로 만들어 주다 보니까 샵이 파샵에 하나 붙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G 메이저 스케일은 파에 샵이 하나 붙은 사장조에 해당하는 사장조 음계입니다. 그게 영어로는 사장조 음계가 돼서 G 메이저 스케일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이게 G 메이저 스케일입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D 메이저 스케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지우고 이번에는 D 메이저 스케일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노트에 한번 해보세요. D는 레입니다. 레부터 레까지 음계를 일단 그려놓으세요. 그러면 1도, 2도, 3도, 4도, 5도 돼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3도와 4도, 7도와 8도를 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스케일에다가 변화를 시켜줄 겁니다. 자, 레와 미 사이는 온음이니까 그냥 두면 됩니다. 미와 파 사이는 반음이죠. 그런데 여기는 온음이 들어와야 되니까 어떡하죠? 얘를 반음 올려줘야 되겠죠. 이해되셨죠? 반음 올리고 나니까 다행히 여기는 반음 관계로 줄어들었습니다. 솔과 라는 온음이니까 놔둡니다. 라와 시도 온음이니까 놔둡니다. 시와 도는 온음이어야 되는데 시와 도는 반음이죠. 그러니까 도에 샵을 붙여서 또 올려줍니다. 그러면 도샵과 레는 다행히 어떻게 됐습니까? 반음 관계가 됐죠. 그래서 D 메이저 스케일은 D부터 D까지 음표를 그리고 파샵과 도샵에 이렇게 샵을 달아주면 그게 D 메이저 스케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표로 나타내면 파와 도에 샵이 붙는 한글로는 뭐가 될까요? 라장조 음계가 되겠죠. 그리고 영어로는 D 메이저 스케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D키라고 부르죠. 천연팀에서 연주할 때 D키는 제일 앞에 나온 코드가 D여서 D키가 아니고 이 조표가 두 개 붙어 있으면 D키입니다. 조표가 두 개 붙어 있어도 G로 시작할 수도 있고 뭐 E 마이너로도 시작할 수도 있고 B 마이너로도 시작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조표가 두 개 붙어 있으면 D키입니다. 이렇게 메이저 스케일을 찾는 거예요. 몇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12가지로 다 해봐야 되는데 오늘은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D키 했으니까 이번에 A키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A 메이저 스케일은 어떻게 되냐? A부터 A가 나올 때까지 그림을 그리시고 이러면 됐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뭐냐? 3, 4와 7, 8도의 반응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라와 시 사이는 온음이니까 그냥 두면 됩니다. 시와 도 사이는 반음이죠. 반음인데 여기는 온음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를 샵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와 도샵이 되면서 온음이 형성됐고 도샵부터 레까지 거리는 반음이니까 그냥 두면 됩니다. 레와 미 사이 온음이죠. 그냥 둡니다. 자, 미와 파는 반음인데 온음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파에 샵을 붙이면 되죠. 파샵과 솔은 반음인데 온음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솔도 샵을 하나 더 붙여줍니다. 자, 솔샵과 라는 어떻게 되나요? 반음 관계가 형성됐죠. 그래서 A 메이저 스케일의 조표는 어디 붙느냐? 파, 도, 솔에 붙는 거죠. 이 파도 솔이 붙은 거 한국어로는 가장조죠. 그거를 영어로는 A키라고 부르고 A키에서 사용되는 음계를 A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A 메이저 스케일을 찾는 겁니다. 몇 개 더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번에는 E 메이저 스케일을 또 해보겠습니다.
E 메이저 스케일. E 메이저 스케일은 역시 E가 미니까요. 솔, 라, 시, 도, 레, 미까지 적고 8개를 그냥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빨간 볼펜으로 3, 4와 7, 8의 반음 표시를 하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찬양팀 꼭 하셔야 됩니다. 찬양 인도자 꼭 하셔야 됩니다. 찬양 인도자분들이 이걸 알아야 반주자에게 정당한 요구를 하실 수 있고 반주자분들에게 말팔이 먹힙니다. 예, 계속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자, 1도와 2도는 온음으로 만들어주는 게 메이저 규칙입니다. 그죠? 근데 반음이니까 얘를 올려야 되겠죠. 파샵과 솔은 얘가 올라오면서 반음이 됐으니까 얘도 올려야 온음이 되죠. 반음 형성됐고 라와 시는 그대로 온음이죠. 시와 도는 반음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올려줘야 되죠. 도와 레는 반음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올려줘야 돼요. 그리고 레샵과 미는 반음이 되었죠. 그래서 이 메이저 스케일은 샵이 어디서 붙습니까? 파도, 솔, 레에 붙어요. 파도, 솔, 레에 샵이 붙은 걸 우리는 마장조라고 부르죠. 마장조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이 키라고 부르고 이 키에서 사용하는 음계가 이 메이저 스케일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메이저 스케일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프레시 달리는 다 샵 코드만 했으니까요. 이번에는 프레시 달리는 키를 또 한번 해보시죠. F 메이저 스케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F는 음이 파죠. 파부터 8개를 그리십니다. 8개 맞나요? 잘못 그렸다. 이게 F 메이저 스케일을 그리는 건데 역시 이렇게 8개를 그렸으면 반음 표시를 해주세요. 반음 표시를 해주시고 파와 솔은 온음이니까 그냥 두고 솔과 라도 온음이니까 그냥 둡니다. 라와 시도 온음이죠. 그런데 메이저 스케일이면 3, 4도 사이가 반음으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얘를 건드리면 밑에 거 다 건드려야 되니까 얘를 반음 끄집어 내려야 되겠죠. 그리고 C 플랫과 도는 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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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파, 반음. 이게 F 메이저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F 메이저 스케일은 플랫이 어디 붙습니까? C에 하나 붙죠. 플랫이 C에 하나 붙은 거를 우리는 무슨 장조라고 그러죠? 바장조라고 부르고 바장조를 영어로는 F키라고 부르고 여기서 사용하는 음계를 F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또 하나 이제 플랫이 2개 붙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랫이 2개 붙는 거 여긴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셔야 돼요. 자, B 플랫 메이저 스케일을 해보겠습니다. 아까까지는 대문자에 플랫이나 샵이 없었는데 여기서부터는 대문자에 플랫이나 샵이 붙습니다. 자, B 플랫은 어딘가? 뭐 여기 밑에서 해도 위에서 해도 되지만 저는 밑에서 해보겠습니다. 여기죠. B 플랫. B 플랫을 달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칸에 맞게 동그라미를 하나씩 그립니다. 그리고 꼭대기에는 프렛이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B 프렛이니까.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놓고 마찬가지로 3, 4와 7, 8의 반응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잘 생각하세요. 플랫, C 플랫과 도 사이는 온음이죠. 그 자체로 안 건드려도 됩니다. 도와 레도 온음입니다. 레와 미는 온음이죠. 근데 반음이 필요하죠. 얘를 끄집어 내립니다. 미와 파는 어떻습니까? 반음인데 얘가 미 프렛이니까 온음이 형성되고 파, 솔, 온음, 솔, 라, 온음. 라부터 C까지 하면은 안 될 텐데 C 프렛이니까 반음 형성됐죠. 자, 그래서 B 프렛 메이저 스케일은 프렛이 몇 개 붙습니까? 예, 프렛 몇 개 붙죠? 3개라고 대답하시면 틀리죠. 왜냐하면 E 프렛과 E 프렛은 똑같은 거니까 프렛이 2개 붙습니다. 그래서 C와 미의 프렛이 붙은 걸 우리는 한글로 뭐라 그러죠? 내림,
그죠? 내림, 나장조라고 그러죠. 내림 나장조라고 합니다. 내림 나라는 게 영어로는 B 플랫이죠.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B 플랫 키라고 부르고 B 플랫 키에서 사용하는 것을 B 플랫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 이해되시죠? 조금 어렵지만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예,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하고 첫 번째 강의를 마칠게요. 이 프렛 메이저 스케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프렛이면 여기죠. 여기서부터 8개 그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B가 나올 때까지. 아래에 B 프렛이었으니까 위에도 E 프렛 달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해야 될 거는 3도와 4도, 7도와 8도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이 프렛에서 F까지는 온음, 그쵸? 파에서 솔까지도 온음, 솔에서 라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온음이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반음이죠. 그래서 얘를 끄집어 내립니다. 절대로 이 음을 조정할 때 요 앞에다 뭘 붙이면 안 됩니다. 뒤에 거에다 붙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반음. 근데 라 플랫, A 플랫에서 C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되죠? 한음이 넘어버리죠. 한음 반이죠. 보세요. 라 플랫이면 여기지 않습니까? 얘에서 오는 관계면 C 플랫이 돼야 되는데 여기 C죠. 하나, 둘, 세 개를 가니까 얘는 온음을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를 끌어내려서 얘도 온음 관계를 맞춰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C 플랫에서 도까지는 온음이 형성됐고 도부터 레까지도 온음이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루트가 반음 떨어져 있으니까 레부터 미 플랫까지는 반음이죠. 그래서 이 플랫 메이저 스케일의 임시표는 몇 개가 붙습니까? 이 플랫 메이저 스케일의 임시표는 몇 개 붙죠? 역시 4개라고 대답하면 틀립니다. 3개예요. 왜냐면 이거랑 똑같은 거니까. 어디 붙습니까? 시, 미, 라에 붙죠. 시, 미, 라의 조표가 붙는 걸 한글에서는 내림, 마, 장조라고 부릅니다. 내림, 마라는 게 뭐예요? 영어로는 마가 이죠. 내렸으니까 프렛, 장조. 이 프렛 키가 되고 이 프렛 키에서 사용하는 스케일이 이 프렛 메이저 스케일입니다. 그 외에 지금 예제를 8개 했나요? C, G, D, A까지 했고 E도 했나요? E 안 했죠. C, D, E, A까지 했고 그 다음에 F, B 플랫, D 플랫 등 7가지를 했는데 이 외에 5가지의 스케일이 더 있어요. 따져보면.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집에서 각자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이저 스케일 정리하고 과제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메이저 스케일이라는 건 뭐냐? 장조 음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구구단 같은 장조 음악에 빠질 수 없는 요리의 재료 같은 겁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메이저란 말은 3, 4와 7판을 반음으로 만들려는 어떤 규칙에 대한 설명이고 스케일은 음의 형태에 대한 서술이었습니다. 그래서 형태를 쭉 나열하는 게 스케일이고 3, 4도와 7, 8도를 반음으로 만들어주면 그것이 스케일이 되는 거였습니다. 어떤 음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 G 메이저 스케일이 될 수도 있고 C 메이저 스케일, E 플랫 메이저 스케일, F 메이저 스케일 등등 총 12가지의 메이저 스케일이 있습니다. 왜 12가지의 스케일이냐?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음악은 12개로 끝나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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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이 12개 가지고 전 세계 모든 음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가지 음에서 시작하는 메이저 스케일밖에 없는 거죠. 그 중에 저희가 7개를 해본 겁니다. 그리고 찬양에서는 보통 이 7개는 거의 다 되죠. 어려운 키를 잘 안 쓰니까. 자, 메이저 스케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처음부터 이해하기는 쉽지 않으신데 그러니까
레슨을 보시면서 이 수업을 보시면서 음악 노트를 펴놓든 이면지를 펴놓든 저와 함께 따라 그리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실용음악, 이 화성악은 사실 찬양팀이 하기 싫은 공부입니다. 할 필요도 없다고 느껴지죠. 왜냐면 이걸 한다고 기타를 잘 치는 것도 아니고 이걸 한다고 찬양 인도를 더 잘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이거는 마치 기본기 같은 겁니다. 기본기 같은 거예요. 축구 선수들이 허벅지로 슛을 넣는 건 아니지만 허벅지 근육이 탄탄하면 탄탄할수록 안정적인 축구 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 것처럼 음악 이론으로 우리가 찬양 인도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을 탄탄하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그 찬양이라는, 또 찬양에서 사용하는 음악이라는 도구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아주 멋있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특별히 찬양 인도자님들 제가 교회에서 뵈면 이거 공부하셨는지 쿡쿡 찌르면서 따라다니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숭실 아카데미가 온라인으로 변경되면서 이런 컨텐츠도 할 수 있게 되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힘을 내서 우리 찬양 인도자님들이, 또 악기 연주자님들이, 또 보컬리스트 분들이, 또 확장하면 엔지니어 분들도 이 우리가 사용하는 음악이라는 것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이해를 이번에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저는 또 2강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